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차세대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중성 원자 배열 방식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 매체 피즈.org는 1월 14일 이 기술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 수를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로만 처리하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동시에 여러 상태를 계산할 수 있어 압도적인 성능을 냅니다. 이 능력의 핵심이 바로 큐비트인데 진짜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큐비트를 수십만 개까지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류였던 초전도 방식이나 이온 트랩 방식은 크기가 커질수록 오류가 늘고 구조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대안이 중성 원자 방식입니다. 원자는 자연이 만든 가장 균일한 입자여서 그 자체로 매우 안정적인 큐비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원자들을 수만 개 이상 정확한 위치에 놓고 동시에 조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이 난제를 메타 표면이라는 기술로 풀었습니다. 이 메타 표면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박힌 얇은 판으로 레이저 빛을 원하는 형태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팀은 이 메타 표면을 이용해 하나의 레이저 빔으로 동시에 수만 개의 빛의 덫을 만들었습니다. 이 덫 하나하나가 원자 하나를 붙잡는 역할을 하며 이를 광학 집게라고 부릅니다. 이번 실험에서 연구진은 실제로 1024개의 스트론튬 원자를 안정적으로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는 최대 36만 개의 광학 집게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달성한 6,100개 기록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손톱보다 작은 3.5mm 크기 장치에 수억 개의 미세 구조를 넣어 이런 배열을 만든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뿐 아니라 복잡한 자연현상을 모의 실험하는 양자 시뮬레이터, 초정밀 시간 측정이 가능한 원자식의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세바스찬 윌 교수는 10만 개 이상의 원자를 다루려면 더 강한 레이저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는 이번 성과가 양은 늘리고 오류는 줄이는 대규모 양자 컴퓨터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을 제시했다며 양자 기술의 실용화 시점을 앞당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의 연구력을 가늠하는 국제평가에서 지형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학술 논문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한 2025 CWTS 라이덴 랭킹에서 중국 저장대가 1위를 차지했고 미국 하버드대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집계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상위 10위 중 7곳을 중국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1위는 저장대학교, 3위는 하버드대학교였으며 10위에는 토론토 대학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상위 10위 중 7곳이 미국 대학이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NIT는 미국 정부의 연구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대학의 하락을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락세를 가속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대학 연구에 투입하며 해외 연구자 유치와 전용 비자 도입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미시간 대학교, UCLA, 존스홉킨스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등은 20년 전보다 더 많은 연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대학들의 증가 속도가 이를 압도했다는 평가입니다. 라파엘 레이프 전 MIT 총장은 중국의 논문 수와 질이 탁월해 미국을 압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흐름은 유사합니다. 타임스 고등교육의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10년 연속 1위를 지켰고 상위권은 유지됐지만 하위권으로 갈수록 미국 대학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칭화대학교와 베이징 대학교는 10년 전 40위권에서 각각 12위와 1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튀르키예 중동기술대 정보학연구소의 학술 성과 순위에서는
하버드대가 유리를 지켰지만 상위 10위 내 미국 대학은 스탠퍼드대 한 곳에 그쳤고 중국 대학은 4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 투자 규모와 국가 전략이 대학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예비군 소집 상한 연령을 65세로 전격 상향하며 안보 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1월 15일 전역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는 국방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예비군 소집 상한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10년 늘리는 것으로, 이는 영국 공공정책상 노인 인구로 분류되는 연령대까지 국가 방위 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역 이후 소집 대기 기간도 최대 18년까지 연장됩니다. 전역 후 8년간 예비군 의무를 지는 한국과 비교하면 영국의 예비군 부담은 훨씬 장기화되는 셈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른바 할아버지 부대 논란을 감수한 배경에는 심각해진 안보 인식이 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은퇴를 고민할 연령대까지 전쟁 대비 인력 풀에 포함시킨 조치는 영국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잉글랜드 인구의 약 19%가 65세 이상입니다. 소집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적 위기나 직접 공격 시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쟁 준비 단계로 판단되면 즉각 동원이 가능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 조치로 현재 약 9만 5천 명인 전략 예비군이 수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 예비군이 최전선 보병으로 투입되는 시나리오는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이버전, 통신, 의무, 군수, 참모 등 숙련도가 필요한 후방과 지원 분야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존 힐리 국방장관은 전역자들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위기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압박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신규 정규군 양성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예비군은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국제적 압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7년 봄부터 시행되며 이미 전역한 인원에게는 강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 기피 현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소집에 상응하는 보상과 민간 직업 유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가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넘어 로봇이 실제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원하는 로봇 친화형 도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토지주택연구원은 로봇 친화형 인공지능 시티 구축 및 운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세종시 합강동 일대 5-1 생활권으로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함께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의 핵심 축을 이룹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특수목적법인 세종 스마트시티에는 LG CNS와 BS 한양 등이 참여하고 LH가 공공시행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기존 스마트시티가 데이터 수집과 가상공간 분석 등 소프트웨어 중심 서비스에 치우쳤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와 드론 같은 로봇 서비스 구상은 있었지만 로봇이 실제로 이동, 작업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과 운영 체계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로봇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도시 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로봇 친화형 AICT는 도시 설계와 운영을 전면 재구성합니다. 도시 전반에 배리어 프리 설계를 적용해 도로 단차와 장애물을 제거하고 로봇이 관제센터와 연동해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스마트 승강기를 구축합니다. 가로등 기반 도킹형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해 로봇의 연속 운행도 지원합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물류와 모빌리티가 핵심입니다. 지하 물류 시스템과 로봇을 연계해 지하에서 화물을 인계받은 로봇이 승강기를 통해 각 세대 현관까지 배송하는 심리스 라스트 마일 체계를 구현합니다. 주차 분야에서는 평지 이동형 주차 로봇이 차량을 들어올려 정밀 주차를 수행함으로써 주차 효율을 높입니다.
여기에 제조사가 다른 배송, 순찰, 청소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로봇 관제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도 병행합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해당 모델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의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시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오는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